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입니다. 평소에는 감기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도요, 막상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을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입원비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입원비 보험 관심 많으셨다면 이번 시간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연금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큰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드릴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과 궁금증들도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에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간단히 문자 남겨주셔도 구체적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입원비 보험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 안미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즐거운 설 명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명절 시청자분들께서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렇게 즐거운 명절에 안타깝게 가족들과 함께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빨리 완쾌하셔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입원비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입원비 보험, 뭔가 다소 익숙한 듯 또 낯설은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저희가 흔히 갖고 계시는 그 보험 증권안에 보면 특약으로 입원 일당 이렇게 아마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실 텐데 기존의 그 입원 일당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입원비 보험은 첫 번째 누구나 다 가입하시기에 간편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단 하루라도 즉 첫날부터 입원을 하셨을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조금 좀 엉뚱하고 어리석은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좀 여리여리하고 그다음에 청초한 모습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그 창가에 탁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곤 했거든요. 굉장히 좀 철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살면서 맹장 수술도 하게 되고 또 출산 때문에 입원도 하게 되고 또 적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하다 보니까 현실은 제가 갖고 있던 어떤 환상과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하루하루 입원 일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 걱정되는 그 입원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두 그림을 보면 같이 지금 입원해 계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굉장히 마음이 편한 그런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면서 마음 편히 치료받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께서는 몸도 아프신데다가 거기다가 입원비 걱정에 마음이 불편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원비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치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입원비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 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셨을 때 중요한 부분은 첫날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입원을 했었던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입원비를 내가 혜택을 받았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입원비 일당을 제가 가입을 할 때 분명히 좋고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이 입원비가 사실 보험료가 싸지가 않습니다.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욕심껏 이것을 보장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게 많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소액으로 보장을 해놓고 나니까 보장을 받은 기억이 없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입원이 안 하고 보통 3일, 뭐 한 4일 요 정도만 입원을 하다 보니까 첫날부터 보통 3일까지는 보장이 안 되고 4일째부터 지금 나을 때가 되는 그때부터 보장을 받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는 내가 이것을 가입을 해놓고도 별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아쉬운 점, 그런 불만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입원비 보험입니다. 저희가 물론 실손보험을 많이들 가입을 하셨죠. 실손보험에서도 충분히 그 입원비를 보장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사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동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뭐 수술이나 아니면 치료를 위해서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가서 입원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막상 저희가 큰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려고 수속을 밟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지금 뭐 4인실, 5인실은 자리가 없으니까 먼저 1인실이나 아니면 2인실로 입원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그냥 뭐 다인실로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큰 병원, 상급 병원에서의 어떤 그 입원비 자체는 굉장히 크고 그 중에서도 뭐 1인실, 2인실은 그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비쌉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실손보험에서 다 보장해 주진 않죠. 그 나머지 차액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히 다 본인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굉장히 좀 불안해서 이 보호자 혹은 그 환자분들께서 직접 그 병원 관계자한테 가서 이제 다인실 병실이 비었나요?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런 입원비 보험으로서 충분히 보완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이 입원비 보험에 대해서 좀 특징과 그 보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부터 모든 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날부터 동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입원했을 때 첫날부터 3만 원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상급 종합병원에 가셨을 때 일반 병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만 원까지 최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만약에 입원을 하셨다 했을 때는 최대 4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유병력자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유병자 분들은 그 입원을 하실 수 있는 확률이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좀 가입하실 때 그 문턱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셔도 아니면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셔도 다 만약에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2년 이내에 큰 수술이라든가 입원을 하지 않으셨으면 간편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30세에서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건강하신 분은 물론이고 유병력자들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또 이렇게 입원비에만 집중해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난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서 조금 진단비가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좀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술비를 여기에 더 같이 조합을 해서 뭐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입원비 보험의 각종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3대 진단비를 같이 조합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입원비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네 병원에서 첫날부터 3만 원.
3만 원 입원비 지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반 병실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병원에서 그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하루에 40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죠. 계속 그 첫날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입원 일당 처음부터 3일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고 4일째부터 보장되는 부분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질병과 재해 관계없이 입원만 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그 입원 일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나는 뭐 입원 일당이 있으니까 저도 뭐 입원비 나올 거예요 했는데 만약에 상해가 아니라 뭐 질병에 대한 부분만 가입을 하셨고 상해에 대한 부분을 가입하시지 않으셨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하셨으면 보장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재해 관계없이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대체적으로 40대에서 60대 저렴한 2만 원에서 3만 원의 이 보험료로 충분히 보장 받으실 수가 있고요. 1형과 2형이 있는데 10일 보장형, 10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 아니면 30일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입원비 보험을 가입을 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예, 만약에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뭐 동네 병원 가까운 내 집 앞에 있는 그런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아까 얼마라 그랬죠? 3만 원 나온다 그랬죠? 예, 3만 원씩 첫날부터 계속 나오면 30일 한도일 때 9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병원에 1일을 입원하셨을 때 자, 일반 병동입니다. 일반 병동에 입원을 하셨을 땐 최대 20만 원까지 20만 원에 30일을 보장받는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예, 600만 원까지 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급 병원이 아닌 그냥 일반 그런 병원에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다면 23만 원을 받으시게 되겠죠. 근데 그럼 23만 원이면 690만 원까지 최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큰 병원 가셔서 중환자실에 혹시라도 입원을 하셨다. 그러면 하루에 4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이면은 1,2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큰 병원, 뭐 상급 병원 이런 부분 지금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뭐 인터넷 조회하시면 이건 바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뭐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 등 그 이제 나라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게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있어서 42개의 병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검색을 하셔서 나의 집 근처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반 병동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 하루에 20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40만 원, 동네 병원에서는 3만 원씩 보장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그 설계를 해보면 15년 납, 15년 만기로 했을 때 최저보험료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61세 이상이 되면 그 가입 한도에 있어서 약간 축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진단비가 나는 좀 부족한 듯하니까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1,000만 원을 넣었어요. 예, 놓고 그 다음에 뭐 입원 10일형으로 해갖고 했을 때 3만 원, 상급 종합병원 17만 원, 그리고 중환자실 2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궁금하시죠? 보시면 40대 2만 원, 만 원대입니다. 예, 50대 3만 원, 2만 원대, 60대 3만 원, 4만 원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혹시라도 내가 입원을 하게 됐을 때 그 입원비에서 그 부담에서 조금 좀 자유롭고 싶다.
그리고 난 더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이 보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입원비 보험, 입원비도 물론 중요하고 거기에 3대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같이 맞춤형으로 하실 수 있다, 보장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질병 모두 보장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입원 첫날부터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그리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누구나 보장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이번 첫날부터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입원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과거를 돌아보시면은요, 예고된 입원보다는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이럴 때 입원비가 너무 비싸서 이 부담을 느끼고 깜짝 놀라셨던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자,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요, 이번 첫날부터 받을 수 있는 입원비 보험을 소개해드렸고요. 일반 병동 같은 경우에는 매일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상급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매일 40만 원씩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유병자 분들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좀 할증 없이 가입이 혹시 가능할까요? 네. 할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보험인데요. 대부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는 것도 좀 힘들기도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해도 좀 할증 보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 입원비 보험에 있어서는 유병력자들도 할증 없이 똑같이 같은 보험료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놀랍네요. 유병력자분들도 건강치와 똑같이 보험료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병력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입원도 더 자주 할 것 같고 입원도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입원비 보험료 같다고 하니까 유병력자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전문가님, 1회 입원 보장 한도가 30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한도가 작은 건 아닌지 짧은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어떨까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병원에 가보시면은 사실 그 장기적으로 입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게 평균적으로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면은 모든 것이 이제 입원이 거의 끝나는데요. 뭐 최대 30일까지 하시면은 웬만큼 어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이 기존의 입원 일당처럼 뭐 하루 뭐 180일 한도다 이렇게 간다면 보험료는 또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보험료 대비 이 보장이 참 적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30일이면은요, 요즘 입원 일수가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지 않은 일수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입원비 보험은 4일째부터 이 입원비를 주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입원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한 첫날부터 보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안미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어요. 자, 입원한 첫날부터 매일 꼬박꼬박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요즘 맞벌이 부부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입원비 보험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 보험 고민 있으신 분들까지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연금보험입니다.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면은요, 요즘 네. 은퇴는 참 빠르게 다가오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의 평균 수명은 길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참 돈을 생각하면 마냥 좀 100세 시대가 반가운 일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말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노후에 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관심이 많으셔서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아나운서는 예쁜 줄만 알았더니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우선이 고맙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다 없는 것 같고요. 예전에 1억이면 정말 큰 돈이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1억을 현찰로 이렇게 넣어놓고 은퇴를 편안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는 돈이 많으면 좋은데 시간을 잘 투자를 해서 이 돈보다 더 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나한테 돈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시간 활용법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해봤어요. 네, 돈보다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네. 1억 모으기 참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사실 참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페이지로 제가 뭔가를 보여드릴 자료를 준비를 해갖고 네. 왔는데요. 지금 자금을 마련을 하시는 거는 뭐 지금 쓰려고 한다기보다는요. 10년이나 20년이나 혹은 30년 혹은 우리 자녀들이 맞이할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프의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2050년의 경제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 이게 막 개발도상국일 때는 예. 물가가 막 빨리 올라가고 저축해도 수익률이 높고 이랬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냥 안정화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 오를 일도 그리고 막 엄청 바닥을 칠 그럴 일도 많이 없다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에서 조금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이 조금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중국이나 인도가 약진하는데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으로 어디에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10년의 세월이 수익이 2배로 올 수도 있고요. 그거를 공부를 안 하시면 그냥 10만 원이 10만 원으로밖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래프를 보니까 한국 그래프가 좀 평평해요. 네. 결국엔 우리가 미리 대비를 놓지 않으면 네. 좀 지금과 변함 없이 맞습니다. 나이만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좀 실태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제가 재미난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일본에서 젊은 청년이 가벼운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 재판장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 실형이 선고되면은 감옥에 가는 건데 만세를 불렀다고요? 네, 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요. 노인분들께서 혼자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생활비 문제도 그렇고 외로움 때문에 자진해서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 2만 원 이상의 절도를 하면 실형을 선고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예. 차라리 혼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느니 그냥 감옥에 가서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분이 나온다는 것은 예. 이런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머지않아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이게 다 경제적인 돈 문제겠죠. 그런 거죠. 내가 예. 편안하게 그냥 노후를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을 텐데 뭐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게 너무 좀 재미있기도 했고요. 네. 우리나라도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떨까 걱정도 그러네요. 됐습니다. 외로워서 감옥을 간다고 하니까 이게 일본의 케이스긴 하지만 우리 예. 경제 상황이 일본과 좀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1억 모으기라고 하셨는데 네. 1억 모으는데 우리가 한번 시간을 계산을 해볼까요? 맞아요. 어떻게 하는 제가 단순하게 예. 숫자를 몇 개를 해갖고 왔는데요. 1억이 제일 쉬운 거는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10번만 모으면 1억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을 한다는 게 뭐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쵸. 두 번째로요. 100만 원을 100개월을 납입을 하시면 이것도 역시 1억이 돼요. 근데 이 100개월이 8년 3개월이거든요. 아, 이거 해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100만 원씩 8년 넘게 꾸준히 납입하는 것도 이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10만 원씩 1000개월을 납입을 하면 예. 1억이 됩니다. 근데
아나운서님 1000개월을 12달로 나눴더니요. 네. 83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83세가 돼서야 내가 뭐 1억 모으기가 성공이 되면은 저는 그냥 그러니까요. 1억 안 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또 메리트가 없잖아요. 네. 현상이 이렇기 때문에 방법을 또 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이 그 돈 모으는 방법을 찾기 전에 또 하나 알아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세금을 점점 더 예전보다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91년에는요. 3년만 저축을 하시면 몽땅 다 비과세를 해줬고 94년, 96년 지나면서 비과세 해주는 기간을 3년 너무 짧아. 그래서 5년, 7년 이렇게 늘어났는데 현재는 10년 이상 돈을 모으시고 잘 유지를 하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이것도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절대 다수 국민들이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것이 보험 제도에서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나중에 시간이 점점 많이 흘러서 20년이나 30년 뒤에도 우리나라에 지금처럼 비과세 제도를 계속 둘까요? 저는 이 제도가 이 추이를 보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세금을 많이 걷고 또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세금까지도 잘 고려를 하셔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이런 것들을 고르시는 지혜를 가져가신다면 상품 선택 하나에 세금을 많이 떼고 세금을 안 떼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을 잘 가입해 두면은 연금 보험도 되고 그리고 세제 혜택, 그러니까 맞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좀 네. 잘 골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것 이외에도 또 우리가 좀 체크할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법은요. 전체 상품을 모든 거래에는 수수료가 네. 있어요. 저희가 뭐 편의점에서 뭘 사더라도 네. 뭐 거래 수수료가 다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금융에서는 어떤 금융 상품에 얼마의 수수료를 떼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포인트 4개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에서 수수료를 가장 작게 떼면 저한테 이롭겠죠. 그래서 수수료 그쵸. 가장 작은 회사를 고르는 이런 해안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없었던 개념인데 추가 납입 개념이 이제 익숙하게 잘 아실 텐데요. 추가 납입을 할 때 어떤 회사는 3.5%의 수수료를 떼고 어떤 회사는 하나도 안 떼는 빵원 이러면 똑같은 것을 10만 원씩 내가 120개월을 낸다 그러면 매월 3,500원씩 수수료를 떼고 적립이 되는 회사가 있고요. 하나도 안 떼고 10만 원이 100% 적립이 된다. 그럼 당연히 후자 쪽이겠죠. 네, 수수료를 안 떼는 이런 회사를 추가 납입을 잘 활용하면 전체에서 모으는 돈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는 거치 기간을 이게 좀 답답해 하시는데 답답함을 참으신 것만큼 수익률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예컨대 보험회사의 가입자들이 1000명이 있으신데 그중에 이 보험을 다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잘 기다리시기만 하는 분들이 1000명이 모두 다 그렇게 다 유지를 잘 하신다. 이러면 아마 보험회사에서는 울상을 지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예. 중간에 해지만 안 하시고 거치 기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보험의 기본 원리는 연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5년, 10년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 30년 경과했을 때 그 복리를 가지고 계신 분과 그냥 단기성 저축만 가지신 분의 자산의 규모는 똑같은 돈이지만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치 기간을 활용하시는 이런 시간 투자법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연금은 내가 꼭 빨리 타고 싶기도 한데요. 가장 늦게 타도록 설정을 해 놓으시면 복리의 효과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젊을 때 돈이 필요하신데 못 쓴다. 이러면은 또 안 되잖아요.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인출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요. 연금 개시를 예를 들어 80을 해 놓으셔도 60세, 65세, 70세에 필요하신 만큼 얼마든지 돈을 꺼내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굳이 빨리 당겨서 연금 액수를 줄이느니 연금을 뒤로 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인출을 해 쓰시면은 동일한 상품 내에서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신다, 연금을 준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4가지만
잘 포인트를 삼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늘어난 돈에서 내가 중도에 인출해서 꺼내 쓸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네 가지 좀 챙겨야 할 사항들을 짚어주셨어요. 네.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과연 얼마나 돈이 불어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표를 살펴볼까요? 네, 돈으로 확실하게 숫자로 보는 게 예. 좋겠죠. 우선 제가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20년을 계속 내시는 건데 50세가 되시면 20년 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15년으로 했고요. 예. 나머지 연령대는 다 10만 원씩 납입을 하는 20년을 그냥 내는 거예요. 이렇게 냈을 때 여러분 국민연금이나 핸드폰 요금 내는 것처럼 그냥 10만 원 세금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납입을 하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오냐면 수익률은 여러 가지를 예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잘 인내를 하시는 분들은 6% 이상은 다 수익이 나는데 이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예. 중간에 조금 돈이 모이면은 해약을 하신다거나 이 기다리지를 못하시고 빨리 찾아가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그 수익이 도달할 때까지 경험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3.75%일 때 9,500만 원이 수익률이 올라가면 동일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2억이 되거든요. 2배 이상 네, 네. 이렇게 차이가 네. 나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이 원금이 됐다고 해서 빨리 뭔가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돈이 자꾸 잘라지는 효과가 나고요. 돈이 원금이 된 다음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치 기간만 잘 활용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2억 이렇게 수익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다 납입을 하셨으면 그때부터 기다리는 싸움이 나이를 보시면요. 똑같은 돈을 냈는데 20살인 친구는 2억, 그다음에 40살로 오면은 똑같은 기간인데 기간이 더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9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는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살인 친구는 2억을 만들 수도 있고 10만 원으로 40살이 되면 10만 원으로 9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는 두 분에게 차이점은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네. 거치 기간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시간에 투자하는 거 말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는 걸 맞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것도 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기본적으로는 10만 원만 하시고 추가 납입을 20만 원을 하신다면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는 30만 원인데 그냥 30만 원짜리 계약을 했을 때는 30만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빠지겠죠. 사업비가. 그런데 요렇게 맨 위에 보시면 10만 원 더하기 추가 20만 원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낸 돈에서 사업비는 10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 빠지게 될 거고요. 20만 원은 사업비를 하나도 안 내는 거죠. 그렇다면 최저의 사업비로 최고의 수익률을 꿈꿀 수가 있고 거치 기간만 잘 활용하신다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30살인 친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만 냈을 때는 2억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5억 4천만 원 이렇게 와, 예. 네, 수수료를 가장 작게 낮추어서 추가 납입을 잘 활용하시고 거기에다가 복리의 마술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5억 4천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5억을 한꺼번에 은퇴자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저축하는 방법 10만 원에다가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저축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5억이라는 은퇴 자산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40대에 와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이는 게 40대가 되시면 이제 진짜 은퇴가 목전에 왔다고 느껴지실 나이가 점점 되시는데 네. 기본은 10만 원만 하시고 추가를 20 이렇게 활용만 하신다면 3억이라는 은퇴 자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면 뭐 10만 원, 20만 원 이거 가볍게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 분하고 그것을 잘 유지를 하셔서 참고만 있으시면 3억이 마련된다면 3억이 마련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 납입과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아주 큰 은퇴 자산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20대 가장 유리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40대 준비하셔도 늦지 않았고 네. 충분히 주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복리가 정말 네. 무섭게 오르는 것 같은데 네. 복리로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죠? 맞습니다. 복리의 효과가 예.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다음 그래프에 제가 또 복리를 심플하게 표로 하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처음에는 녹색하고 빨간색이 차이가 많이 안 보이실 텐데 예. 뒤로 가면 동일하게 저축을 했을 뿐인데도 차이가 점점 많이 나잖아요. 정말 크게 벌어져요. 네. 그리고 이 뒤로 만약에 간다면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는 아마 천장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인류가 개발한 발명 중에
우유와 이 복리가 가장 파워풀하다고 하는데요. 이 복리의 마술이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플랜도 한번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와봤어요. 납입을 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 36만 9천 원인데 일정 기간이 되면 빨간색 이 표 중에서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처음에 125%,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 납입을 하고 끝났을 때는 딱 원금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125%, 149%, 결국은 197% 이렇게 두 배로 불어나는 거는 얘는 무슨 변액이나 이런 투자형 상품도 아니고요. 그냥 공시이율인데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의 기본 원리가 연복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납입이 완료된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돈이 점점 불어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과거에 1988 생각하시면 그 주인공이 은행에서 막 고금리 얘기했었던 때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런 상품들은 우리가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역사 속에 완전히 잊어버려질 이런 것들은 지금 선택한 약관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연복리의 마술을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큰 돈 모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년 플랜도 있고 20년 플랜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20년 납입하시면 훨씬 더 작은 돈으로 예를 들면 36만 원이 아니라 18만 원으로 내가 돈 다 낸 것은 4,300만 원만 내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그랬을 때 127%에서 199% 거의 200%잖아요. 내가 납입을 한 거는 4,300만 원인데 가만히 기다리는데 8,700만 원까지 이거는 고정적으로 약관에 딱 확인돼서 찍혀 있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 당시의 약관을 내가 딱 가지고 절대로 중간에 해약을 하거나 없애지 말고 지금 가입 당시의 약관을 나이가 많이 들어서 40년이나 5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은 40년 전 약관을 적용받는 거거든요. 이런 효과가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연금보험을 빠르게 그리고 잘만 가입해 놓으면 노후 걱정도 정말 없을 것 같고 네. 비과세 혜택까지 누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최종적으로 연금보험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비교하면 보이실 건데요. 여러 가지를 비교하신다면 보이니까 추가 납입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수수료 작은 거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장점들은 누누이 말씀드려도 자꾸 이게 시간을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데요. 오늘 선택한 그 약관이 30년 뒤에는 굉장히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그 역사 속의 그런 금융상품을 가지고 계시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들은 가족 모두 다 작은 금액이라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김경화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연금보험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요. 내 노후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복리로 돈이 불어나는 경험 지금부터 만들어 가실 수 있겠고요. 20대 빠르면 좋겠지만 40대 분들도 충분히 지금 늦지 않았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한다던가 이렇게 연금보험 활용법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어려운 부분들 해결을 해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연결되셨는데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잠시만요. 예전에 예. 어머니께서 이제 보험, 자동차 관련된 보험이랑 예. 예, 다른 거 뭐 하나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이제 제가 곧 제가 내려고 이제는 아, 물려받게 되셔서요. 예,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잘 가입한 건지 아니면 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어머님께서 아드님 위해서 준비해 놨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올해 30살이요. 네, 올해 30대 막 되셨고요. 지금 혹시 네. 가족력이나 우려되는 병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운전자 보험과 그리고 CI 보험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CI 보험의 예. 특징은 따로 설명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이제 예전 그래도 가입한 지 조금은 1년은 넘은 예.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는 저도 이제 네. 자세히는 몰라서 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막 30이 되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D사의 참 좋은 운전자 보험 2018년도에 가입해 주셨고요. 같은 연도에 S사의 통합 올인원 CI 보험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입해 주신 2건의 보험을 지금 이제 물려받게 됐기 때문에 보험이 잘 가입돼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조소연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새해 복 명절입니다. 네, 예. 지금 증권을 제가 꼼꼼히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은 예.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머니한테 보험을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이제 물려받으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냥 그러니까 보험에서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중요한 거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몇 개 가입한 건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네.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이제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이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되니까 그래도 좋죠. 그래도 그쵸. 갖고 있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30살, 막 30살 되셨잖아요. 그럴 때 예. 보험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이며, 언제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있으실까요? 이제 네. 아직은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뭐 운전하거나 이런 큰 사고는 없었으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다르게 그래도 보험 여러 개 필요한 것들 중요한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네.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그냥 있으면 좋은 걸로 알고 있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보험을 확인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게 S사의 통합 올인원 CI 보험을 가지고 계세요. 요새는 딱 이름 타이틀대로 보장이 딱 되어 있는데 올인원 모든 게 다 보장이 된다. 그리고 CI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살짝 짚어드릴게요. CI는 암, 내심, 3대 진단은 물론이고 이제 말기 심부전증, 간질환, LTC 장기 요양까지 21가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거기서 CI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은 이제 뇌질환과 이제 심질환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폭넓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제가 소외감 진단비가 있으세요. 혹시 남자들이 전립선암이랑 갑상선을 좀 잘 걸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험의 주보험은 뭐라고 하냐면 고정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기둥이 되는 게 주보험이에요. 예. 네, 주보험이 지금 3천만 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이 나가는 건데 3천만 원이 사망보험금만 보장되는 것이 아닌 CI죠. 2,400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비로 뭐 암이든 뇌질환이든 이제 뭐 장기 요양이든 2,400만 원을 보장받으시고 나머지 600만 원을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가져가게 되는 보험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갑상선 암이나 혹시 전립선 암이 걸렸다 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받으실 것 같으세요? 진단비를요? 뭐 그런 건 딱히 이제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2,400만 원이다 하면은 보통은 2,400만 원 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갑상선이나 소외감들은 보장을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전립선은 120만 원 받으시는 거고 만약 갑상선이 걸리셨다면 72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부족하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기 안에 실손, 예전에는 통합으로 실손도 같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특약들 보면은 급성 뇌경색 진단비 1,000만 원, 암 진단 500만 원, 뇌출혈 5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500만 원 이렇게 각각 특약비를 내줬는데요. 그러니까 2,400만 원 주보험에서 내가 보장을 받고 나머지 부분 특약으로 합산해서 3,000만 원씩 보장을 받게끔 어머니께서 플랜을 짜드린 것 같으세요. 예.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까요?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뇌경색은 CI나 여기 특약들을 보면은요, 일상생활에서 25%가 장애가 있어야지만 진단금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불리하죠. 내가 그냥 뇌경색이지만 일상생활로 잘 할 수도 있고 장애가 안 입을 수도 있는데 25% 장애가 안 되면 진단비가 안 나온다는 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뇌혈관 질환과 협심증도 안 되죠. 그래서 심근경색 진단을 좀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약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은 내가 혹시나 만일에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골절 진단은 100만 원은 너무 훌륭하게 좋지만 나머지들이 법이 2019년 9월 달부터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지금 교통사고 차리 지원금이 3,000만 원밖에 안 되시는데 이젠 지금 확대가 돼서 1억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도 500만 원밖에 지금 안 되시는데요. 예전에는 500만 원으로 변호사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2천만 원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점과 이제 벌금 대행분도 스쿨존이나 이제는 내가 혹시나 가로수를 막 박았다 할 경우에는 보장이 지금 갖고 계신 거는 보장이 안 되세요. 하지만 새로 나온 운전자 보험은 스쿨존에서 내가 사고가 났다 아니면 뭐 가로수를 박았다 할 경우에도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진단을 하는 거는요. 일단은 CI 보험은 되게 좋아서 주보험은 가지고 가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뇌혈관이랑 심혈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특약들은 그냥 정리를 하시고 주보험과 실손만 가져가셔서 뇌혈관 질환, 수술비 질환으로 확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도 똑같이 제가 2만 원인데요. 2만 원에서 제가 보장을 받으실 수 똑같이 보장을 받고 한도는 더 크게, 그리고 골절비와 응급실 내원비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예. 네, 살펴드렸어요.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증권이요. S사의 CI 보험 같은 경우에 보장이 좀 받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장을 좀 최대한 축소해드렸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금액으로도 확대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바꿔가시고 아까 줄어든 보장 있잖아요. 여기서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아쉬운 그 범위 부분을 확대해드렸다고 하니까 이렇게 바꿔가시면은요 좀 편안하게 명절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281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6세 아들이 흥국화재 보험을 21만 원에 가입했는데요.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유지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습니다. 자, 김경아 전문가님, 20세 아드님의 보험치고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조금 이렇게 비싸네? 순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이거를 꼭 해약을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요 내용을 살펴보셔서 혹시 적립금이 과하게 들어가 있으면 적립금만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게 없다면 전체 보장 중에서 이 가족력이라든지 이분한테 가장 고민되는 것들은 좀 많이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버리는 식으로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6살인 분이 21만 원인데 보장이 아마 굉장히 크거나 적립금이 들어가 있거나 이럴 것 같은데 요거 나중에 이분이 유지하시려고 아까처럼 이렇게 만약에 물려받았다 아니 본인이 이거를 계속해서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낼 수 있다 약간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부분 감액이나 금액을 약간 줄이는 적립금을 빼는 요런 방법으로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드님 보험 비싸더라도 함부로 회진을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적립금이 들어있다면 그 부분을 없애시거나 특약이나 보장이 좀 비싼 부분은 줄여가시는 방법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증권 저에게 따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